시니어 세대 성공담 재구편. 공장 소녀에서 특허 100개 연구원까지. 작은 손으로 미싱을 돌리던 소녀가 오늘 100개의 특허를 가진 대한민국 최고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나도 발명하고 싶어. 그 간절함이 한 여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68년 봄 서울 구로공단. 낡은 전자공장이었습니다. 중학교도 못 나온 내가 뭘 해. 14살 이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그녀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언니, 나도 학교 가고 싶어. 동생들의 눈망울이 매일 밤 그녀를 울렸습니다. 14살 정숙은 가방 하나 들고 구로공단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첫 출근길 공장 문 앞에서 수백 명의 여공들이 줄을 섰습니다. 채용합니다. 미싱 보조. 첫 월급 5,000원. 그중 4,000원을 집에 보내고 1,000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새벽 6시 출근해서 밤 8시 퇴근하는 나날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 새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동 재봉기야, 신기술이지. 정숙은 그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네. 어떻게 만든 걸까? 그날부터 정숙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18살이 된 정숙은 야간 공업 고등학교 광고를 봤습니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다니. 저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뭐라고, 공부를 왜 해? 여공이 무슨 공부야? 낮에는 공장에서 12시간, 밤에는 학교에서 4시간, 하루에 4시간만 자며 3년을 버텼습니다. 교과서 살 돈이 없어 선배들 헌 책을 빌려봤습니다. 수학, 과학, 기계공학, 모든 과목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몸무게는 10kg 빠졌습니다. 괜찮아, 나는 배우고 싶어. 1975년 봄 21살 정숙은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든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해냈어. 학교를 졸업한 후 정숙은 공장기술팀에 지원했습니다. 여자는 안 돼요. 기술은 남자들이 하는 거야. 15번 거절당했지만 16번째 도전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한 달만 써보겠네. 정숙은 기술팀 막내로 들어가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 부품은 왜 이렇게 생겼나요? 이 회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어느 날 공장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계가 멈췄어요. 엔지니어들이 3시간 동안 고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여긴 비켜, 여자가 뭘 안다고. 하지만 공장장이 허락했습니다. 정숙은 30분 만에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배선이 잘못됐어요. 기계가 다시 돌아갔고 공장 전체가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78년 24살 정숙은 정식 기술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첫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나만의 기술을 만들고 싶어 밤마다 연구실에 남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습니다. 1980년 첫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자동 재봉기 효율 개선 장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석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특허 등록 승인, 이정숙님의 발명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발명가가 됐어.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에 두세 개씩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개선 장치, 자동 검수 시스템, 에너지 절감 회로, 현장에서 느낀 불편함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1985년 31살 정숙은 이미 20개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진 여성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냥 불편한 걸 고치고 싶었어요. 1987년 한 대기업이 정숙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작은 회사 연구원 하나.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정숙은 승소했습니다. 대기업은 10억 원 배상금을 지불했고 정숙의 특허권은 인정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정숙은 작은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1990년 36살에 정숙기술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5명 뿐이었지만 모두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 기술을 만들어요. 중소기업들의 기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대기업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회사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연구소는 적자였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우리 기술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1995년 41살의 정숙은 50번째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50개 특허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표창장을 받았고 각종 발명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배워야 해. 40이 넘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야간 대학 기계공학과 다시 학생이 되어 배웠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계속 배워야 발전해요.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학업.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4년을 버텼습니다. 1999년 45살에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에서 대학 졸업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느려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2000년대 들어서며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많은 기존 기술자들이 적응 못했지만 정숙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야지. 50살이 넘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가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고마워. 젊은 친구들한테 배우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특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시스템, IoT 기반 품질 관리, AI 활용 불량 예측. 2005년 51살의 정숙은 70번째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여성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특허를 만드실 수 있었나요?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그게 곧 발명의 시작이에요.
정숙은 후배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력 없어도 괜찮아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매년 5명씩 장학생을 선발해 기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신처럼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들, 중학교도 못 나온 젊은이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2010년 56살의 정숙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석사와 박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숙 씨는 정말 열정이 대단해요. 2015년 61살에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에서 박사까지 5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학위보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였어요.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정숙은 대학 교수로 초빙받았습니다. 발명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8년 64살의 정숙은 90번째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100개까지 10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특허들은 특별했습니다. 모두 환경과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지구를 위한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태양광 효율 개선 장치, 폐열 재활용 시스템, 친환경 제조 공정.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놓았을 때 정숙은 의료기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스크 자동 생산 장치, 비접촉 체온 측정 시스템, 방역 로봇 제어 프로그램, 만든 기술의 특허 수익금은 모두 의료진에게 기부했습니다. 2022년 68살 이정숙 박사는 드디어 100번째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최초 100개 특허 보유자. 각종 언론이 보도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100번째 특허 등록 기념식에서 정숙은 짧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도 발명하고 싶어. 50년 전 공장 소녀의 그 꿈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70살이 된 정숙은 여전히 연구실에 출근합니다. 새로운 특허를 위해 오늘도 연구하고 실험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어요. 14살 미싱사 소녀가 100개 특허의 박사가 되기까지 그것은 한 여성의 끝없는 배움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기술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시니어 세대 성공담 제10편. 버스 차장에서 운수회사 대표까지 표 끊으세요. 목청 높여 외치던 그 여성이 오늘 100대 버스를 거느린 운수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전쟁 미망인에서 사업가까지 50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1953년 여름 전쟁이 끝나고 부산 피난민 수용소였습니다. 22살 김영자는 세 살배기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당신 왜 가셨어요? 남편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2살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들의 울음소리에 영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살아야 해, 이 아이를 위해. 하지만 전쟁 미망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이 딸린 여자는 안 돼. 열흘을 굶으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회사 앞을 지나가다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버스 차장 모집, 여성도 가능.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차장을 하고 싶어요. 애 딸렸다며. 누가 봐주나. 제가 업고 일하겠습니다. 영자의 간절함에 사장은 일주일 시험 기간을 줬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나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1953년 가을 22살 영자는 버스 차장이 되었습니다. 등에 아들을 업고 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표 끊으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새벽 5시 첫 차부터 밤 11시 막차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아들은 등에 업힌 채 잠들고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졸려.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등에 업힌 아들의 무게와 온종일 서 있는 고단함. 발바닥은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첫 월급 3,000원. 그 돈으로 쌀 5kg을 사고 방세를 내니 10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굶지 않아도 돼. 아들에게 밥을 먹이며 영자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1955년 차장 생활 2년째. 영자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노약자가 타면 자리를 찾아주고 짐이 많으면 들어주었습니다. 차장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일이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영자가 일하는 노선의 승객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차장 노선은 항상 10,000원이야. 사장도 영자의 성실함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영자를 불렀습니다. 버스 기사를 해볼 생각 없나? 네, 기사요. 하지만 저는 운전을. 그래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자 버스 기사가 한 명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상관없어. 실력이 있으면 돼. 1956년 봄 25살 영자는 운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승객이 없는 시간에 빈 버스로 도로를 달렸습니다. 핸들을 이렇게 잡고 클러치는 부드럽게. 처음엔 시동도 제대로 걸지 못했습니다. 안 돼, 다시.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석 달 후 영자는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여자가 버스를 몬다고 시험관의 차가운 시선에도 영자는 침착하게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버스 기사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956년 여름 영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여자가 버스를 운전해. 세상에 저것 봐. 처음엔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안전하고 부드러운 운전에 승객들은 점차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기사님 운전 참 좋네. 영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점검하고 청소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야. 승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해. 20년간 단 한 번이
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을 시작하던 시절 버스 노선이 점점 늘어났고 운수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버스를 몰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갔고 영자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엄마 쉬어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1965년 34살의 영자는 운전 경력 10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이 영자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배차 팀장 해볼래? 경험도 많고 믿을만하니까. 영자는 버스를 몰면서 배차 관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노선에 버스를 몇 대 배치하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운영할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김 팀장 들어오고 매출이 늘었어. 1970년 석유 파동으로 운수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기름값이 2배로 올랐고 많은 버스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자가 다니던 회사도 위기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버텨. 폐업해야 할 것 같아. 영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어. 다음 날 영자는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회사를 사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돈은 어떻게 해? 영자는 20년간 모은 돈 전부를 꺼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은행 대출을 받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1972년 41살의 영자는 운수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버스 10대와 기사 20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남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해요. 영자는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출근해 버스를 직접 몰고 관리까지 했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네.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경제운전 교육을 시키고 정비를 철저히 해서 고장을 줄였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1975년 버스가 15대로 늘었고 직원도 30명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명절에는 상여금을 주고 아픈 직원이 있으면 병원비를 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 해야죠. 1980년대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영자의 회사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따내고 버스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1985년 버스가 50대, 직원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44살 차장으로 시작해서 54살의 중견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편한 거 없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기사들은 영자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다르세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1990년대 영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관광버스 사업이었습니다. 시내버스만으론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해.
처음엔 관광버스 5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로 승부를 봤습니다. 깨끗한 차량, 친절한 기사, 안전한 운행, 입소문이 퍼지며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1995년 관광버스 20대, 시내버스 70대, 총 90대의 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64살의 영자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영자의 회사도 위기였습니다. 승객이 절반으로 줄었고 기름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사장님,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직원을 줄여야 버틸 수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직원 한 명도 내보낼 수 없어. 그들도 가족이 있어. 대신 영자는 자신의 월급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내 월급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회사 소유 건물도 팔고 개인 재산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2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하지만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이죠. 우리 다 함께 이겨낸 거예요. 2005년 74살의 영자는 100대째 버스를 구매했습니다. 차장으로 시작해서 52년 100대의 버스를 가진 사장이 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영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52년 전 3살 아들 없고 표를 팔던 그 차장이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룰 수 있어요. 2010년 영자는 후배 양성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여성들에게 버스 기사 교육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나처럼 아이 키우며 힘든 분들 도와주고 싶어요. 매년 10명씩 교육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줬습니다. 2015년 80세살이 된 영자는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엄마가 키운 회사 잘 이어갈게요. 영자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사에 나와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길이 보여요. 2020년 코로나19로 운수업계가 타격을 받았을 때 89살의 영자는 다시 나섰습니다. 우리 직원들 지켜야 해. 회사에 10억 원을 기부하며 직원들 월급을 보전해줬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장님을 지켜드려야 하는데 서로 지켜주는 게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2024년 93살 김영자 회장은 여전히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나와 젊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좋은 생각이야. 그 꿈 꼭 이뤄. 22살 전쟁 미망인이 93살 기업인이 되기까지 70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표 끊으세요. 그 목소리가 오늘 100대 버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김영자 회장의 삶이 증명합니다. 이것으로 시니어 세대 성공담
10편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배우지 못했지만 계속 도전했던 사람들, 차별받았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